你会发现生活中太多的仇人，如果哪一天我走了，仇恨火就会烧尽那些罪恶。妹妹，记住这组数字 M5XUZ。 한 간호사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평소 건강했던 그녀였고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남편이 그녀 바로 옆에서 간호하고 있었는데도 그녀가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언니가 죽기 3시간 전 동생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였는데 그녀는 동생에게 MYXWZ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5글자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호 같은 5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언니는 왜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중국 선양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일 이른 아침 중국 선양에 사는 샤오칭은 형부, 즉 언니의 남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형부는 그녀에게 언니 샤오단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처음에 샤오칭은 형부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샤오칭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 측은 사망한 언니 샤오단의 죽은 원인이 저혈당 합병증이라고 설명하며 곧바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언니의 화장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샤오칭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언니였지만 언니 샤오단은 어릴 때부터 저혈당증을 앓아왔고 2, 3년마다 한 번씩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보통 응급실에 가서 포도당 주사를 맞거나 단 음식을 먹으면 금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샤오칭은 언니의 사망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언니는 병원에서 수년간 일한 간호사였고 이번에 언니가 저혈당으로 병원에 갔을 때도 같이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인 형부가 병상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형부 자오신청은 경험이 풍부한 내과 의사였고 저혈당증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인데도 전문 의사가 옆에서 간호하는 상황에서 언니가 숨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죽음에 대해 형부 자오신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정말 조용했어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고 한밤중에 제가 잠깐 졸았을 뿐인데 아내가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샤오칭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언니의 증상을 잘 알고 있던 형부가 응급처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샤오칭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 시신부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생 샤오칭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이상한 의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실 언니의 사망 소식을 듣기 약 3시간 전 샤오칭은 언니로부터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다 보니 세상에 나쁜 것들이 너무 많더라 동생아. 만약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게 된다면 내 원한이 그 나쁜 놈들을 천벌받게 할 거야. 너는 이 5글자 MYXWZ를 절대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언니의 이 문자는 정확한 이유 없이 원망으로 가득했고 마치 언니가 생전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언니가 문자에서 강조한 5글자는 샤오칭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샤오칭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5글자가 어쩌면 사망한 언니의 죽음을 밝힐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 샤오칭은 이 5글자가 언니의 은행 카드 비밀번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은행 비밀번호가 5자리라는 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언니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한 샤오단의 체내에서 인슐린, 즉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정상인의 20배가 넘게 검출되었고 이렇게 과다한 수치는 저혈당 환자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반인은 이 수치를 봐도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샤오칭네 집안은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지역에서 유명한 의사였고 샤오단과 샤오칭 자매도 부모님의 뒤를 이어 의료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정상 인슐린 수치가 얼마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인슐린 수치를 잘 관리하던 샤오단이었기에 샤오단의 인슐린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질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가능성만 남았었는데 그것은 바로 샤오단의 체내 인슐린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주사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부검 보고서를 본 경찰은 이것이 의료사고도 아니고 자연사도 아닌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즉시 정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동생 샤오칭은 계속해서 언니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의 의미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보낸 이 5글자의 비밀을 풀기 위해 샤오칭은 비밀이 언니의 컴퓨터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샤오칭은 언니의 노트북을 살펴보던 도중 한 비밀번호가 걸린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샤오칭은 언니가 남긴 5글자를 입력했고 놀랍게도 비밀번호가 바로 풀렸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열자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샤오칭은 그 영상을 클릭했고 영상 속에는 한 남녀가 성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샤오칭은 영상 속 여자는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남자는 단번에 알아봤고 그는 다름 아닌 언니의 남편 자오신청이었습니다. 그제야 샤오칭은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그날 밤 저혈당으로 병원에 가게 된 건 분명 이 영상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였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자신에게 비관적인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샤오칭은 곧바로 이 영상을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사망한 딸의 가족으로서 샤오단의 어머니도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고 분노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혈기왕성해서 바람을 피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고양이는 결국 고양이지. 호랑이가 될 수는 없고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아. 간단히 말해서 샤오단네 집안 사람들은 자오신청을 어릴 때부터 지켜봐 왔기 때문에 자오신청이 바람을 피웠어도 이혼은 할 수 있지만 딸을 죽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오신청은 의사 집안은 아니었고 아내 샤오단의 부모 모두가 의사인 집안과 비교하면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또 자오신청이 일하던 병원도 아내 샤오단의 부모님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오신청은 항상 병원에서 열심히 일했고 아내 샤오단에게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샤오단의 집안에서 딸을 자오신청과 결혼시킨 것이었습니다. 한편 수사를 계속하던 경찰은 병원의 CCTV 영상에서 수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은 샤오단의 병원 병실 밖 복도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샤오단이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2010년 8월 1일 밤 9시쯤 감시 카메라에 흰색 재킷을 입은 한 여자가 샤오단이 있던 1인실 병실 밖에서 오랫동안 서성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샤오단이 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몇 분 후 그녀는 병실 문을 열고 나와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흰 가운을 입은 한 남자도 샤오단의 병실에서 나와 복도 중간에 있는 공용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확인 결과 병원을 떠난 여자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CCTV에 찍힌 의사는 다름 아닌 샤오단의 남편 자오신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샤오단의 병실 안에는 원래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오신청은 왜 굳이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러 밖으로 나간 걸까요? 게다가 자오신청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날 밤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 침대 옆을 지켰고 한 발짝도 병실 밖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복도 감시 카메라에 찍힌 흰옷의 여자 신원도 파악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확인 결과 그녀는 병원 직원이 아니라 환자였고 최근 자주 자오신청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끝에 경찰은 곧 이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여성은 샤오단 병실에 들어간 CCTV 영상과 샤오단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후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고 곧 자오신청과의 관계를 털어놨습니다. 여자는 자오신청과 불륜 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환자와 의사로 만나 그 후 몇 번 만나면서 대화가 잘 통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자오신청이 의사이고 능력도 뛰어나며 앞날이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자가 몸이 안 좋아서 자오신청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외식도 하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여자는 이런 관계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자오신청에게 이혼 후 재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자오신청은 자신이 의사로서 가정도 원만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장인 장모의 지분이 많은 병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체면으로나 또 앞으로 의사 일을 계속하려면 아내와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오신청은
여자를 찾아가 원만히 헤어지되 경제적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오 신청이 자기를 버리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자 여자는 몰래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영상을 촬영했고 그것을 자오 신청의 아내 샤오단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밤 샤오단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하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샤오단은 남편 자오 신청과 크게 싸웠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기절해버렸습니다. 이에 자오 신청은 급히 아내를 자신이 일하는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자오 신청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때 연인이었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결혼했습니다. 자오 신청은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과했지만 샤오단은 자오 신청을 용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자신을 믿을지 곰곰이 생각한 자오 신청은 자신과 불륜을 맺은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서 모든 걸 분명히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샤오단 앞에서 여성에게 면박을 주며 자신은 이 여자와 앞으로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며 샤오단의 용서만을 바란다고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를 구하는 과정 내내 자오 신청 혼자만 말했고 샤오단은 끝까지 눈을 감고 있었으며 남편 자오 신청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오 신청에게 공개적으로 면박당한 여자는 수치심에 즉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오 신청은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 샤오단의 성격을 잘 아는 자오 신청은 샤오단이 퇴원하면 분명 장인 장모님을 찾아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폭로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오 신청은 병원에서 쫓겨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불륜 영상도 모두 들통났기 때문에 자오 신청은 아내를 죽이고 영상 증거를 없앤 뒤 다시 그 불륜 여성과 함께 살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내를 없앨지 곰곰이 생각한 자오 신청은 결국 샤오단에게 끝까지 용서를 구하는 대신 미리 준비해둔 인슐린을 꺼내 샤오단이 눈을 감고 쉬고 있을 때 약물을 링거에 주사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완벽하고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자오 신청이었지만 샤오단은 미리 노트북에 해당 영상을 저장해뒀고 해당 폴더에 비밀번호를 걸어 동생에게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자오 신청의 완벽한 범죄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건 직후 법원은 자오 신청이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샤오단이 남긴 5글자 MYXWZ는 대체 무슨 의미로 그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한 걸까요? 사실 이 의미에 대해 샤오단은 생전에 남편이 바로 자신의 백마탄 왕자라고 말했습니다. MYXWZ는 중국어 메이요샤오 왕즈, 즉 백마탄 왕자는 없어라는 뜻의 5글자 앞 글자만 딴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사랑했던 남편을 나의 백마탄 왕자님이라 부르며 행복한 동화를 꿈꿨던 샤오단은 결국 더 이상 왕자님은 없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의사인 남편 자오 신청이 끝까지 아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결과가 나쁘게 뻔히 보이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피해자 샤오단의 명복을 빌며 이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